여러분 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대학 수업이라 그래서 뭔가 여러분 딱딱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어려운 거 배울 거다 막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하게 쉽게 할 거고요. 예, 여러분들도 편하게 모르는 거 있으면은 어떤 질문을 해도 좋고요. 내용 뭐 쉬운 단어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질문해도 좋아요. 편하게 하면 좋겠고요. 뭔가 이렇게 어 어려운 거 하니까 이렇게 난 잘 모를 거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르면은 당당하게 모르고 그냥 자신 있게 질문하고 대답도 하고 틀려도 좋으니까 그러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좋아요. 그럼 볼게요. 오늘은 이제 집합에 대해서 먼저 할 거예요. 아까 얘기한 기본 구조 중에서 집합에 대해서 할 거고요. 어, 한번 보죠. 네. 집합은 영어로는 set이라 그래요. set은 원소 또는 구성원들의 모임이죠. 다 잘 알죠, 그죠? 네. 마음이 편해져요, 그죠? 네. 다 아는 얘기 나와서. 네. 표기법. 네. 아주 마음이 편해요, 그죠? 작은 a는 큰 a라는 집합의 원소다라는 건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니다라는 건 이렇게 쓰고요, 그죠? 네. 예제 그래요. 네.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집합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인천, 대전.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1과 5 사이의 정수는 1, 2, 3, 4, 5. 뭐 이런 것들이 집합이죠. 또 뭐 집합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한다면 집합은 명확해야 돼요. 구성원인지 아닌지가. 그죠? 예를 들어서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은 집합이 아니에요. 아니죠. 키가 크다라는 거는 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건 집합이 아니고 뭐 키가 160cm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 이건 집합이에요. 그건 명확하니까. 그죠? 네. 오케이. 이제 중요한 거 하나가 나와요. 집합을 서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집합을 서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원소 나열법과 조건 무슨 법? 조건 제시법 있어요. 네, 다 아는 것도 하나. 네. 근데 다 아는 거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수능 세대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쓰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기호 같은 거. 대충 막 계산해가지고 답을 쓰는 건 익숙해요. 근데 정말 기호를 내가 써보고 이런 게 익숙하지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한번 잘 들여다보고 기호를 오늘부터는 여러분 손으로 써보는 연습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소 나열법은 그냥 이렇게 원소를 나열한 거예요. 영어 중에 뭐 모음의 집합 그러면 A, E, I, O, U 뭐 이런 거 그죠? 1, 3, 5, 7, 9 이렇게 쭉 그냥 원소를 나열해서 쓰는 게 원소 나열법이고 근데 중요한 건 조건 제시법이에요. 왜냐면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은 한계가 있잖아요. 원소가 뭐 무한히 많은 경우도 있고 막 굉장히 복잡한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건 제시법으로 우리 많이 쓸 건데 잘 보죠. 어떻게 쓰는 건가? 조건 제시법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먼저 중괄호가 맨 앞에 있고 맨 끝에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런 바가 중간에 있어요. 전문 용어로 짝대기가 중간에 있어요. 그죠? 네. 이, 이 짝대기 앞과 뒤에 이제 쓰는 게 중요해요. 이 앞에는 뭘 쓰냐면 원소의 형태를 써요. 이런 것들이 원소다. 제일 많이 쓰는 건 X 이렇게 쓰죠. 그죠? 네, X가 원소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들어가죠? 조건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조건 제시법인 거예요. 조건을 통해서 집합을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조건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13579를 조건 제시법으로 써보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x 바 그러니까 x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야. 그 다음에 x에 대한 조건을 쓰면 되겠죠. x는 뭐다? 10보다 작은 양의 홀수 정수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 양의 홀수라고만 써도 되죠. 홀수는 정수니까. 네.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식으로 더 짧게는 간단하게 이렇게 써도 돼요. x는 홀수이면서 컴마 x는 10보다 작다. 그죠? 뭐 자유롭게 조건은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요. 예제를 한번 볼게요. 1, 4, 9, 16 땡땡땡. 네, 오늘도 어김없이 네,
좀 이른 시간에 나왔네요. 네. 특히 제가 이른 시간에 나올 때가 있어요. 전날 밤에 노래방 간 경우에 네, 이른 시간에 나와요. 네. 보죠. 네. 146, 1496. 9가 문제구나. 네, 이거 조건 제시법으로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한번 연습 삼아 그 노트에 한번 써보세요. 네. 네. 어떤 답이 있을 수 있냐? 뭐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뭐하고 바하고 괄호 닫고 그죠? 어 이렇게 써도 되겠죠. x라는 거를 집합으로 하고 뭐예요? x는 뭐 제곱수. 제곱수가 뭔지 명확하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네, 제곱은 어떤 자연수를 제곱한 수라는 게 명확하면 이렇게 써도 돼요. 그죠? 또 이렇게 써도 돼요. 뭐 x는 어떤 y의 제곱 이렇게 되고 y 이렇게 항상 새로운 게 써지면 y 하면 뭐 함수 같으니까 x는 뭐 k의 제곱 이렇게 써놓고 k는 k라는 게 새로 등장했잖아요. 항상 새로운 게 등장하면 그게 뭔지 써줘야 돼요. k는 뭐 자연수 0이 네, 양의 정수라고 해도 되고 자연수라고 해도 되고 그죠? 네, 이렇게 써도 되고 또 어떤 학생은 이렇게도 썼어요. 아예 이 앞에를 바꿨어요. 이렇게 쓰면 더 간단할 수 있죠. 여기를 x제곱이에요. x제곱 꼴이 원소의 형태들이고 그다음 뭐예요? x는 자연수. 그죠? 이게 아주 좋은 표현이긴 해요. 왜냐하면 원소 형태가 이렇게 보이니까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다양한 답들이 있고 여러분 거의 다 잘 썼어요. 네. 항상 있어야 되는 건 요 바하고 바는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유리수의 집합을 조건 제시법으로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좋은 시간을 줄게요. 네, 여러분들 답을 보니까 좋네요. 다양한 답들이 있어서 설명할 것들이 더 많아요. 네.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요게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원소의 형태가 여기 드러나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두 개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막 뭔가 더 설명이 길죠. K라는 것도 새로 막 기호를 도입을 하고 말도 길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지금 쓸 땐 그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뭐 X는 하고 바하고 뭐 해도 되긴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이런 방법 있죠. 뭐 B분의 A 이런 형태들이에요. 그죠? 정수분의 정수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 A, B는 정수 이렇게 하고 끝 내려고 했더니 문제가 생겨요. 언제? B가 0이면 안 돼요. 분모는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B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조건제시법 우리 지금 간단한 예제를 몇 개 해봤지만 이게 우리가 조건제시법 그거 다 아는 건데 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써보려니까 익숙치 않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기호들을 여러분 손으로 많이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본고사 준비를 좀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본고사는 뭐냐면 논술, 여러분 논술하는 것처럼 수학도 다 논술로 풀고 막 이런 거거든요. 어려운 문제들을. 그래서 이걸 쓰는 걸 많이 연습을 했는데 요즘 학생들은 사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계산만 해서 답만 딱 나오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근데 연습을 좀 하면 좋고 그렇게 표현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수학을 잘하느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됐죠? 오케이.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중요한 수집합이라고 해서 몇 가지 우리가 쓰는 중요한 수집합들의 기호들이 있어요. 그거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n이라고 하면은 n은 자연수의 집합을 n이라고 많이 써요. 이거는 대부분의 수학책에 공통으로 쓰는 기호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어도 n 그러면 아 자연수의 집합이잖아. 이렇게 기억을 여러분이 좀 해야 돼. 영어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z라고 쓰면 이건 뭐냐면 정수의 집합이에요. z는 정수의 집합. z 플러스 이렇게 위에 플러스가 붙으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양수만 된 거예요. 그죠? z 플러스 그러면 양의 정수의 집합. 그 다음에 q는 유리수의 집합. 이유를 좀 같이 설명하면 외우기가 쉽겠네요. 영어 같이 하는 게 좋겠어요. n은 자연수의 집합이에요. 왜 그러냐면 n은 자연수가 영어로 natural numbers예요. natural. 자연스러운 수들. 그죠? 그래서 그 앞에 n을 따서 n이 자연수의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z는 정수라 그랬는데 영어로는 인티저예요. 그럼 i를 써야 되잖아요. 기호로. 그죠? 근데 왜 z를 쓰냐면 인티저에 해당되는 독일 말이 z예요. 그 다음에 옛날 수학은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전통이 독일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 온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Z라고 쓰고요. 이건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 네, 하다 보면 자동 알게 돼요. 하도 많이 쓰니까. 그 다음에 Z 플러스는 됐고, 영어로는 양의 정수면 파지티브 인티저라고 해요. 음의 정수는 뭐라고 하면 돼요? 네거티브 인티저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Q는 유리수의 집합인데 왜 Q가 유리수냐면은 쿼션트라는 말에서 왔어요. 영어 쿼션트가 무슨 뜻이냐면 분수라는 뜻이에요. 분수. 뭐분의 뭐 이걸 비율 이걸 쿼션트라 그래요. 그래서 Q가 온 건데 보통 말할 때는 쿼션트 넘버 뭐 이러지 않고 레이셔널 넘버라고 많이 말해요. 레이셔널 넘버. 레이셔널이 무슨 말이죠? 이성적인 뭐 이런 의미예요. 그죠? 뭐 왜 레이셔널이냐라는 것도 뭐 중요하긴 한데 네, 뭐 옛날로 돌아가면요. 옛날 그 피타고라스 아나요, 여러분? 피타고라스. A의 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그 피타고라스 시대, 그 그리스 시대, 그 옛날 시대로 가면 피타고라스에 믿는 건 뭐가 있었냐면 세상에 유리수밖에 없다라고 믿었어요. 모든 실수는 유리수라고 믿었어요. 네. 그러니까 무리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실수가 있으면 그것은 어떤 정수분의 정수로 쓸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가 생각할 때는 유리수가 이성적인 수고요. 그렇게 정수분의 정수로 쓸 수 없는 수는 비이성적인 수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유리수를 rational numbers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ratio라는 용어 있죠. ratio는 비율이라는 뜻이거든요. ratio에서 rational이라는 의미로 왔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어요. 네. 하여튼 그렇고 유리수는 비율이다. 정수에. 그 다음에 무리수는 뭘까요? 그러면 방금 설명했지만 비이성적인 수 그러니까 irrational numbers 하면은 무리수 집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R은 실수의 집합이에요. 실수. 이건 영어로 real numbers예요. 네, real.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적인 그죠? 네, 영어 수업 같아요. 그 다음에 C는 뭐냐면은 복소수의 집합을 C라고 표현해요. 복소수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컴플렉스 넘버라고 하거든요. 컴플렉스 복잡한 그죠? 복소수 복잡하잖아요. A 플러스 BI 복잡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복소수의 집합은 C라고 써요. 네. 이 그림 같은 거 여러분 그리면 좋죠. 집합이 있을 때 항상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집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러면은 이런 구조라는 건 다 알겠죠? 뭐 0이 있고 음의 정수, 양의 정수 합쳐서 Z가 되고요. Z보다 더 큰 것에 유리수의 집합이 있고 더 큰 것에 실수의 집합이 있고 더 큰 것에 더 크게 복소수의 집합이 있는 거죠. 그죠? 네. 이 기호들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구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구간, 인터벌.
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수하고 어떤 수 사이의 모든 수들을 얘기해요. 특히 실수에서 뭐와 A 이렇게 A와 B 사이의 모든 수. 그런데 A와 B 사이의 모든 수 그러면은 약간 애매한 것이 있죠. 뭐가 있어요? 끝에 값. 예를 들어 1부터 100까지의 수 그러면은 끝에 1이랑 100을 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호화해서 명확하게 이제 할 거예요. 먼저 이렇게 대괄호를 쓰면 대괄호를 써서 a, b 이렇게 쓰면은 요런 의미예요. x 바 x는 a하고 b를 사이의 수인데 어떤 수다? 끝점을 포함하는 이런 수예요. 그러면 맨 끝점에 딱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닫혀 있다라고 표현해요. 닫힌 구간이라 그래요. 닫힌 구간. 영어로는 closed interval.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소괄호를 쓰면 이거는 끝에 점을 포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열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열린 구간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뭐 A는 포함 안 하는데 B는 포함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겠어요? 이 기호는 조건 제시법으로 쓰면 X 바 X는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밑에 거는 뭐 반대가 되겠고요. X는 A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이 구간이라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집합의 중요한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먼저 집합 135와 351은 같다. 맞아요? 집합 135와 집합 351은 같은 집합이에요? 다른 집합이에요? 같은 집합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같다라는 걸 왜 알고 있죠? 우리가 집합 이렇게 모 컴마 모 컴마 쓸 때 그 순서가 중요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집합에서 중요한 거는 원소가 뭐냐, 원소가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만 중요한 거지 순서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게 첫 번째 주의사항이고요. 그런데 순서가 중요한 기호가 또 있어요. 그건 뭐예요? 아는 사람. 순서가 중요한 기호. 여러분 순서상 들어봤어요? 순서상? 1,2인데 어떤 거예요? 있나 뒤에? 없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순서상 1,2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집합은 뭐였어요? 1,2였죠. 그죠? 이거는 순서가 중요가 하지 않은 건데 이런 것은 순서가 중요해요. 이런 걸 순서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1,2랑 2,1은 어떤 거예요? 다른 거죠? 우리 알잖아요. 그 평면에서 1,2는 뭐예요? 이게 1,2잖아요. 2,1은 얘잖아요. 두 점 같아요?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호를 소괄호를 쓰는 경우에는 순서가 중요한 거고요. 중괄호를 쓰는 집합기호인 경우에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네. 네, 두 번째 주의사항 볼까요? 공집합은 이렇게 쓰는 거 알고 있죠? 공집합은 어떤 집합이에요? 원소를 갖지 않는 집합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경우 공집합하고 집합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공집합이 아니에요. 아니죠. 이 마크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소가 하나 있는 집합이에요. 뭐 이런 거 주의사항이고요. 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벤 다이어그램 이야기를 좀 할게요. 집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서 쉽게 집합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죠. 그런데 집합뿐만 아니라 모든 수학 공부를 할 때 여러분 그림을 자꾸 그리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일단 문제 같은 거 나오면은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그림을 그려서 상황을 좀 파악하면은 문제가 잘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거는 그때그때 나오면은 우리 같이 하고요. 특히 연습 시간에 제가 같이 할 거잖아요, 여러분하고. 그죠? 같이 문제 풀 거 할 거잖아요. 그때 많이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네. 그림 어떻게 그리는지. 네. 그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은 1, 2, 5고 B라는 집합은 1, 3, 4예요. 그러면은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죠. A라는 건 첫 번째 동그라미, B라는 건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교집합에는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2, 5는 A에 있고 3, 4는 B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면 우리가 집합의 모습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좀 익숙하죠? 다들 벤 다이어그램?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A, B, C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개인 경우는 이렇게 그리죠. 맞아요? 네,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1이라는 건 어디 들어가겠어요? A, B, C에 다 있으니까 여기 1 써주면 되고요. 2라는 거는 A, B에만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네, 넣으면 되겠어요. 네, 한번 뭐 채워 넣고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네. 뭐 그다음 질문 뭐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강의 노트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들 자유롭게 뭔가 질문하고 이러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두 개, 세 개까지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어요. 네 개는 그릴 수 있을까요? 네 개는 아마 연습 문제 있을 거예요. 네 개 갖고 뭐 하는 게. 근데 네 개는 평면에 그리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해보니까 네. 3차원에 그려야 되든지 뭐 이럴 거예요. 네. 평면에는 다 모든 그러면 잠시만요. 오케이. 두 개면은 몇 가지 지역으로 나뉘어지죠? 세 개인데 이 밖에도 사실 쳐야 되잖아요. 그럼 반칙인가? 네, 뭐 밖에까지 치면은 네 개죠, 그죠? 세 개면은 몇 개가 돼요? 어떻게 할까? 이걸 쉬운 거부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두 개인 경우는 뭐예요? A에 있고 없고 두 가지 경우가 있죠. B에 있고 없고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두 개 어떻게 해요? 곱해요. 그죠? 그래서 네 가지 경우가 나오고 이거는 뭐예요? A에 있고 없고 두 가지 경우, B에 있다 없다 두 가지 경우, C에 있다 없다 두 가지 경우. 그래서 뭐예요? 총 2의 3승 8가지가 나와요. 그럼 4개를 그린다면 16가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4개를 만약에 우리가 그냥 상식적 쉽게 봐서 그리면 어떻게 그리고 싶어요? 이렇게 그리고 싶나? 이렇게? 몇 개가 나오나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그죠? 원래 몇 개가 나와야 돼요? 16가지가 나오는데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면에다 그리면은 이런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4개는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오케이. 부분 집합 볼게요. 네, 오늘은 마음이 편하죠? 자, 네. 네. 계속 앞으로도 편하면 좋겠어요. 그죠? 네. 오케이. 부분 집합. 어떤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또한 집합 B의 원소이면 A는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한다. 맞죠? 그리고 표기법은 이렇게 쓰고요.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예를 들면 A가 1, 2고 B가 1, 2, 3, 4면 A는 B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죠. A가 B에 속해 있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수학을 할 때 증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들어가잖아. 그것도 뭐 저는 네,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A라는 집합과 B의 집합이 복잡해지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식으로 정말 증명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증명하는 방법은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A가 B에 속한다.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이건 이렇게 어떻게 증명하면 되겠어요? 네. 30초 동안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뭐 하나 더 있어요. A가 B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해 본다.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번 손 들고 한번 얘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이름이 어떻게 되죠? 네. 양민주 학생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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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얘의 경우에는 이제 A가 B에 포함되는 예를 하나 든 거예요. 네. 제 질문은 그거예요. A, B가 A, B가 되게 복잡한 집합이에요. A도 막 A, B를 내가 마음껏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복잡하게 어떻게 정해져 있는 집합이에요. 그랬을 때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어떻게 보이겠냐는 게 제 질문이에요. 근데 일단 아주 고마워요. 대답을 해줘서. 네. 발표도 하고. 네. 한번 아이디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네, 이런 것들이. 근데 우리는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들 착각하는 게 그냥 그렇다라는 거하고 정말 증명하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근데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증명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증명을 안 해서 우리 당연하잖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틀리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살면서. 네, 수학이나 이런 걸 하면서. 네, 그래서 우리는 증명을 꼭 해야 돼요. 수식을 가지고. 그럼 볼게요. 어떻게 증명을 하면 될까? A가 B에 속한다. 이건 이렇게 증명하면 돼요. X가 A의 원소라 하자로 시작을 해요. 이렇게 가정을 해요. X가 A의 원소라 하자.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해서 뭘 보이면 돼요? X가 B의 원소잖아. 이렇게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A에 있는 임의의 원소, 임의라는 말은 아무거나란 말이에요. A에 있는 아무거나 원소 X에 대해서 그게 B의 원소라는 걸 나중에 보이면 그러면은 A가 B에 속한다라는 걸 보일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시작을 하면 돼요. 그럼 두 번째 볼까요? A가 B의 원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A가 B의 원소가 아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뭘 증명하면 이걸 보일 수 있지라는 걸 고민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거의 그 수사하는 탐정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뭘 보이면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라는 걸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X라는 게 있어요. 그 하나만 찾으면 돼요. 근데 그건 어떤 거예요? A에는 들어가면서 B에는 들어가지 않는 걸 찾으면 돼요. 그죠? X, 그러니까 A에는 들어가면서 A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는 아닌 이런 X를 찾으면 된다. 그죠? 끝. 그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뭘 찾으면 되냐? 여기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걸 찾으면 돼요. X가. 그죠? A에는 속하면서 B에는 속하지 않는 무언가 있다. 그러니까 X라는 거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자, X를 얘라 하자. 그러면은 얘는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잖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정말 뭘 증명하는 형태인 거죠. 그죠? 어떤 논리에 의해서 증명을 하는 형태고, 이런 건 뭐예요? 어떤 x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통 뭐 발례라 그래요. 발례. 그러니까 A가 B에 속한다는 걸 만약에 가정했을 때 그 발례로서 이런 뭔가 원소 하나를 찾으면은 되는 거죠. 그죠? 네.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자꾸 생각을 해서 편해지면 좋아요. 네. 네. 질문 있으면 아무 때나 하세요. 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집합의 크기와 멱집합이라고 되어 있네요. 집합의 크기는 A라는 집합의 크기는 절대값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네. 예를 들어 볼게요. A가 13579면 A의 크기는 너무 쉬운 거여서 지금. 네. 그 다음에 N의 크기는 뭐예요? N은 아까 뭐라 그랬죠? 자연수의 집합. 그것의 크기는 뭐 무한되겠죠. 그죠? 네. 질문이 하나 있네요. 공집합의 크기는 0. 이것의 크기는 1. 그죠? 오케이.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멱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약간 새로울 거예요. 멱집합. 영어로는 파워셋이에요. 영어로도 여러분 기억을 좀 하세요. 용어들을. 그러니까 언제 나중에 영어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을 거고, 네, 나중에 여러분이 뭘 준비할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영어가 필요해질 때가 생길 수도 있어요. 뭐 대학원을 간다든지, 뭐 유학을 갈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계리사나 회계사 공부를 할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럴 때 영어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좀 공부를 해놓는 게 좋아요. 네, 멱집합은 뭔가 보죠. 임의의 집합 S가 주어졌을 때 집합 S의 멱집합은 집합 S의 모든 부분 집합의 집합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S라는 집합의 멱집합은 뭐다? S의 모든 부분 집합들의 집합. 그죠? 예를 들어 볼게요. S가 1, 2, 3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멱집합은 P 괄호 열고 S 괄호 닫고 이렇게 기호를 써요. P는 어디서 왔을까요? 파워 세대 앞에서 따갖고 온 거예요. 대부분 기호를 쓰면은 그 맨 앞 글자를 따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연상하는 것도 좋아요. 네. PS라고 쓰는데 이거는 이런 집합이 되겠죠? 1, 2, 3의 부분 집합 뭐 있어요? 먼저 공집합 있고요. 그 다음에 원소가 하나인 거 뭐 있어요? 1, 2, 3. 두 개인 거 1, 2, 1, 3, 2, 3. 세 개인 거 1, 2, 3.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 괄호가 있는 거죠. 맞죠? 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S의 원소의 개수가 3개였어요. 그럼 PS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예요? 8개. 왜 그렇죠? S의 원소 1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가 있죠. 두 가지 경우예요. 2라는 원소가 있거나 없거나 두 가지. 3이라는 원소가 있거나 없거나 두 가지. 그러니까 뭐예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2의 3승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걸 세서 8개인 게 아니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S의 크기가 4면 PS의 크기 몇일까요? 16. 그죠? 네. 2의 4승. 네. 그 다음에 S의 크기가 N이면 PS의 크기는 2의 N승.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곱집합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곱집합이라는 거는요, 뭐 여기서 데카르트 곱이라고 했는데 데카르트 곱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정의예요. 아니면 우리말로는 쉽게 곱집합이라고도 해요. 집합 A와 B의 카르티산 프로덕트 A 곱하기 B는 집합 A의 원소 스몰 a, 집합 B의 원소 스몰 b에 대해서 모든 순서가 있는 쌍, 줄여서 순서쌍 A, B의 집합이다 라는 거예요. 네. 순서쌍들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기호로 조건제집합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A 곱하기 B는 이렇게 되는 거죠. A, B의 순서쌍 이런 것들을 원소로 가져요. 그죠? 네. 그리고 스몰 a는 A의 원소고 B는 B의 원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예제 A가 1, 2고 B가 A, B, C면은 A 곱하기 B는 뭐가 될까요? 1, A, 1, B, 1, C, 그 다음에 2, A, 2, B, 2, C 이렇게 6개의 원소를 갖고 중괄호를 딱 치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B 곱하기 A가 뭐겠냐? 뭐 이거 비슷한 질문이잖아요. 그죠? 네, 이건 뭐예요? A, 1, 뭐 A, 2. 그러니까 이렇게 좀 늘어놓을 때는 항상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준을 그렇게 할게요. 앞에 걸 고정시키고 뒤에 거 돌릴 수 있는 거 다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 A, 1, A, 2, B, 1, B, 2, C, 1, C, 2 이렇게 됐어요. 그죠? 둘 다 원소의 개수 몇 개예요? 6개죠. 왜냐면 A가 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원소의 형태는 뭐, 뭔데 A가 될 수 있는 건 2가지, B가 될 수 있는 건 3가지니까 2 곱하기 3에서 6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질문. A 곱하기 B하고 B 곱하기 A가 같은 집합인가요? 다른 집합인가요? 다른 집합. 네. 왜 그러냐면 아까 순서상에서는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평면에 그린 것처럼 1,2하고 2,1이 다르듯이 1,a랑 a,1이 다른 원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르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 질문. A의 크기가 m이고 B의 크기가 n일 때 A 곱하기 B의 크기는 뭐예요? m 곱하기 n. 그죠? 왜냐면 뭐, 뭔데 앞에 있는 자리는 m개의 경우의 수가 있고 뒤에 있는 자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n개의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m 곱하기 n개가 원소의 개수예요. 네, 이거 왜 자꾸 원소의 개수 얘기하냐면 이산수학 전체 과목을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우의 수 세는 거예요. 제가 첫째 시간에 얘기했죠. 경우의 수를 세는 거다. 순열 조합 모모인 경우의 수. 그런 거 할 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상황이 많이 나와요. 예, 뭐 어떤 자리에 놓을 수 있는 게 몇 가지 경우의 수고 이 자리에 놓을 수 있는 게 몇 가지 경우의 수니까 곱하면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연습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개짜리 나왔어요. A가 01, B가 12, C가 012일 때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뭐냐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답이 순서쌍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0, 1, 0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막 생기겠죠. 그죠? 네, 그걸 저는 쓰고 싶지는 않고 네, 귀찮으니까 네. 그럼 뭐 그것만 얘기해 볼까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2 곱하기 2 곱하기 3 그래서 12개가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표기법 기호 표기법 A1, A2, 땡땡땡 A에는 순서가 있는 n개의 순서쌍이다. 맞죠? 네. 길이가 n인 그런 순서쌍이에요. 그런 건 이렇게 써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요 1, 2, n 요게 중요해요. 이걸 만약에 안 쓰고 A,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그건 뭘 의미해요? A가 다 동일한 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1111, 2222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A1, 1, 2 이런 거 숫자를 여기 쓸 수 있죠. 조그맣게 밑에. 이거를 첨자라 그래요. 아래 첨자. 그죠? 아래 첨자로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중괄호를 쓴다면 이거는 이 AI 사이에 순서가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다음 표기법이 하나 나오네.
a의 제곱 그러면은 a 곱하기 a고요. 그러니까 길이가 2인 순서쌍이고 a의 3승 그러면요. 길이가 3인 순서쌍이고 그죠? a의 n은 길이가 n인 순서쌍이에요. 그럼 질문이 하나 나왔네요. a의 n승을 조건제시법으로 표시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이거 해보세요. 지금 시간 줄게요. a의 n승을 조건제시법으로 표시해보세요. 보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실수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a의 n승 일단은 이렇게 쓴 오답들이 있는데 이거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원소는 아니잖아요. 이건 집합의 이름이지 원소의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원소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원소는 어떤 거냐면은 뭐 컴마 뭐 컴마 이렇게 해서 땡땡땡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또 나오는 실수가 뭐냐면 이런 실수가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a, a, n 그래서 이게 n번 요거는 약간의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죠? 이게 다 같은 모양이잖아요. 정확히 같은 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11111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별을 지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첨자를 붙여서 A1, A2, AN까지. 그럼 이제 조건을 써줘야 되잖아요. 뭐에 대한 조건을 써줘야 될까요? 이것들에 대한 조건, 그죠? A1, A2, AN까지가 뭔지에 대한 조건을 쓰는데 뭐 가장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쓰면 돼. AI는 A의 원소다. 그래서 I라는 걸 썼죠. 이런 걸 이제 뭐냐면 이 I라는 거는 1, 2, 3, 4에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숫자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정수의 경우에는 뭘 많이 쓰면 I를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2개 필요하면은 IJ, 3개 필요하면 IJK 이렇게 많이 써요. 지금 하나니까 AI 쓴 거고 뭐 뒤에 I가 뭔지도 써주면 좋겠죠. I는 뭐예요? 1부터 N까지 바로 닫고 그죠? 여기서 이런 실수도 좀 있었어요. AI 대신에 AN이라고 쓰는 실수도 좀 있었거든요. 이렇게 쓰면 뭐가 돼요? 얘만 A에서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한 줄을 갖고 분석을 했는데 여러분이 이게 좋은 공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호를 쓸 때 이렇게 다른 사람 수학이 멋진 게 뭐냐면은 기호를 쓰면 제가 기호를 써서 누구한테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영어를 쓰는 사람이든 브라질 말을 쓰는 사람이든 일본어를 쓰는 사람이든 그걸 똑같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 기호를. 그게 수학의 멋진 거예요. 외계인이 있다면 외계인도 똑같이 이해를 할 거예요. 기호만 정의를 안다면.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호를 잘못 알고 표현을 한다면 나는 이걸 쓰려고 했는데 다른 방식으로 썼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다르게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기호를 잘 쓰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호를 잘 써야지 나중에 책을 보고도 기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네, 이거 A의 n승 잘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다시 원소의 형태는 이런 것들이고요. 이제 n번 이건 쓸 필요가 없겠죠. A1, A2에서 AN까지니까 n번인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n번 쓸 필요가 없고 이거는 AN이라고 쓰면 안 되고 AI라고 써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I는 1부터 I라는 게 새로 등장했잖아요. 그럼 I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근데 사실 요거는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원소의 형태가 이런 건데 AI로 될 만한 게 I가 뭐밖에 없어요. 1, 2에서 N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빼도 괜찮긴 해요. 근데 쓰면은 더 좋죠. 더 완벽한 거죠. 그죠? 네. 오케이. 그 다음 예제가 하나 더 있죠. A가 1, 2인데 A의 제곱은 A의 백승은 이랬어요. 그죠? 네. 이것도 한번 해보죠, 뭐. 아까 A의 n승처럼 한번 연습해 볼게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뭐, A의 제곱은 원소나열법이 편하겠어요? 조건제시법이 편하겠어요? 원소나열법을 쓰겠죠. A의 제곱을 조건제시법으로 쓰면 너무
그건 또, 네, 웃긴 거고, 그죠? 근데 A의 백승은 원소나열법으로 쓰기는 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조건 제시법으로 쓰는 게 좋고요. 자, A의 제곱은 안 해도 되겠죠? 네, A의 백승 한번 다시 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A의 백승은 A1, A2, 에서 어디까지 가요? A의 100까지 가고 이게 원소의 형태죠. 괄호 닫고 이제 이건 잘 했어요. 이제 그 다음 문제인데 AI는 뭐예요? 물론 A의 원소 이래도 되지만 지금 이 예제에서는 A가 간단하잖아요. 그걸로 써주면 좀 더 명확해지겠죠? 그러니까 AI는 1 또는 뭐 또는 귀찮으니까 영어로 쓸게 1 또는 2 그죠? 뭐 그다음 뭐 i는 1부터 100까지 그것도 안 쓸게요. 그냥 귀찮으니까. 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좀 이제 익숙해지나요? 조건제시법 곱집합 쓰는 거. 네. 오케이. 끝났네요. 7분이 8분 남았어요. 8분. 다음 절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러면은 여러분 8분 동안 오늘 배운 거 여기 앉아서 좀 복습하고요. 제가 돌아다니니까 질문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숙제를 제가 포털에 올려놨어요. 2장 숙제를. 숙제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되죠? 오늘 끝났으니까 1절에 대한 연습 문제 숙제를 다음 주 화요일 수업 전까지 내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그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 네. 8분 동안 그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네,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고 이렇게 하죠. 네. 네. 네, 오늘은 7시까지 안 하고 바로 끝나요. 네, 왜냐하면 연습 문제 할 게 없고 개강총회도 가야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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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네. 영을 자연수 취급하면은 음, 이제 모든 시험에서 다 아, 자연수는 0도 포함된다. 네, 네. 아, 아주 중요한 좋은 질문이에요. 아까 여기 양민주 학생 맞죠? 아, 네, 네. 이것도 얘기할게요, 제가 지금. 그래서 네, 맨날 네. 0은 그냥 정수라고 배웠는데 여기서 자연수라 그래서 네네. 지금, 예, 아주 좋은 질문이 나왔는데요. 볼게요. 거기 보면은 중요한 수집합 보면 자연수에 0부터 들어가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가르쳤더니, 제가 이렇게 가르친 이유는 뭐냐면은 책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어떤 학생이 막 뭐 네이버에서 찾아오고 막 1부터입니다. 막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답을 얘기하면 자연수의 집합에는 많은 경우에 1부터 시작해요. 1, 2, 3, 4 그게 자연수의 집합이에요. 99.9%의 책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책에는 0부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0부터인지 1부터인지 상관없고 그냥 여러분 그거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하면 좋고 1부터라고 그냥 기억하면 좋아요. 자연수 1부터라고 기억하면 좋고 그것 때문에 뭐 여러분이 불이익이 뭐 오고 이런 건 없어요. 뭐 시험에서 틀리고 이런 일은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어, 네. 그러니까 왜 0부터 있느냐 그걸 얘기를 하면은 이 책에서는 수열 같은 거 할 때 여러분 고등학교 때 수열 배웠죠. 그거 할 때 뭐예요? A1부터 시작하잖아요. A1이 초항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 책의 저자는 A0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뭔가 식이 좀 더 간단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0부터 자연수라고 정의를 하고 뭐 한 건데, 네, 그냥 무시해도 좋고, 그냥 둘 다 맞다라고 기억해도 좋아요. 네.